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그 교재는 여러분 425페이지 제2절 과세대상 여기부터 봅니다. 핵심 요약 정리를 이제 제 카페에도 올려놓지만 또 올려놓기도 하고 또 뭐 여러분들 지금 이제 11월, 12월, 1, 2월 이렇게 해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 제가 항상 저는 강의할 때 강의하고 제가 설명한 내용은 반드시 교재를 보고 또 밑줄까지 거드리는데 그래도 또 이제 뭔가 이렇게 핵심이 뭔가 이렇게 딱 핵심적인 내용들만 딱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신다. 또 그래서 복습하실 때 여러분들 보시라고 그렇게 핵심 요약 정리 이제 나눠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인강수강생분들은 그 첨부 파일로 올라가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세법은 수업 끝나면 복습할 때 뭐 예습까지는 우리 항상 예습은 필요 없어요. 중개사 과목은 복습하실 때 세법은 제가 핵심 요약 정리 나눠드린 거 그거를 쭉 읽어보시면 복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요약집이 나와요. 그래서 그 요약집이 이제 나오는 거니까 요게 요약집에서 말하자면 요약집에서 내용을 현재 지금 강의에 맞게 내용만 발췌한 거예요. 발췌.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보다 보면 계속 중첩해서 이제 배우다 보면 나중에 요약집 딱 나오면 요약집을 볼 때 배운 내용이 요게 이제 그런 비슷한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 요약집으로 강의를 하고 또 그다음에 그거는 그 요약집이 이제 출간이 되면 5월 달에 출간이 되면 계속 그거로 강의를 해요. 자, 그걸 계속 인용을 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갈 때까지 요약집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약집이 이제 지금부터 딱 눈에 익혀서 봤던 내용이 본격적으로 5월 달에 강의도 하고 그거로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인용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막판 정리할 때도 그 단거나 딱 돼 있어 가지고 세법은 여러분들이 눈만 감아도 대충 여기에 어디에 이렇게 나오고 자, 책 펼 때도 대충 이 다음엔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복습하시고요. 425페이지 제2절 과세 대상입니다. 자, 여러분 과세 대상 보시니까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되느냐. 과세 대상은 독립한 문제로 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나와요. 지금 입문서라 과세 대상이 간단하게만 나와 있는데 나중에 기본서 이제 나오면 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럴 때 취득세 대상은 독립한 문제, 과세 대상 아까 취득의 개념 유형과 묶어 가지고 과세 대상이 이제 시험 문제 독립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만 종합 문제 속에서 이제 또 잘 나와요. 과세 대상이. 자, 그런 정도다. 오늘은 여러분들이요. 나는 자동차하고 부동산 살 때 취득세 내고 자동차 살 때 취득세 내고 난 그런 줄 알았더니 야 보니까 뭐 이런 것도 취득세 대상이 되는구나 하면서 오늘은 그 정도 보시면 다음 순환에 제가 이제 1, 2월 과정 때는 스토리텔링으로 취득세 대상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쭉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로 이제 도와드립니다.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은 그냥 이런 것도 대상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문 한번 볼게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의 종류는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 그렇습니다. 열거된 것만 자 취득했을 때 부과됩니다. 어떤 게 열게 되어 있냐? 자, 취득세는 부동산, 당연하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법에 의한 임목, 수목의 집단을 말합니다. 민법 배우고요. 임목, 광어권, 어업권, 권리 중에서 이제 광어권, 어업권,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자 그다음에 요트회원권 이런 회원권도 대상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하고 자동차 살 때만 취득세 내는 줄 알았더니 이런 것도 대상이구나. 오늘은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차량 기장비 또는 항공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밑줄 안 그셔도 되죠? 왜냐하면 이건 실질과세 원칙상 현황부가 원칙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취득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여러분 무엇에 따라서 과세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해하고 가시고 자 취득세 대상 이런 것들이 대상이구나. 오늘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3절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제3절 납세의무자인데 시험에 있잖아요. 납세의무자는 30회 시험에 또요 독립한 문제로 나오든 아니면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오든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온다 제3절 나온다고 그랬는데도 아무 표시도 안 하고 물론 이제 입문서니까 뭐 상관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나온다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하고 그냥 지나가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벌써 딱 나오면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별표시를 하는데 어떤 분은 이런 거 별표시하고 그럴 때 제가 이제 나중에는 별표시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제가 나중에 3개, 2개 기본서어 같은 거 나오면 1개 이렇게 이제 다 표시해 드려요. 나중에 요약집도 그렇고 테마별로 다 이제 제가 표시해 드리는데 예.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이 별표시를 하나 하는데 어떤 수강생분들은 별표시하라고 그러니까 조그맣게 그냥 별사탕만큼 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하세요. 이렇게 그 제목 거기 제 3절에다가 납세문자 거기다가 별표시 크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30회 시험에서 취득세 납세문자는 시험에 거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문을 한번 볼게요. 취득세 납세무자는 취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한 자이다. 개인과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기타 단체도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물세니까 취득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01 일반적인 취득에 의한 납세 의무자예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학권, 어업권,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요토용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데요. 양가로 1번 사실상 취득자가 취득세의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인데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요까지만 미출이에요. 자, 그리고 그 아래로 아랫줄 두 번째 줄 끝에 수산업법 등 자 여기부터 미출입니다. 등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여기부터 또 미출이에요.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게 포인트죠.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밑줄 쫙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실질과 원칙상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했어도 잔금 치르거나 그래가지고 사실상 취득했을 때 등기 안 됐어도 잔금 치르면 사실상 내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자, 소유자,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를 이행한 공부상 취득자이다. O, X예요. X입니다. 원칙은 뭐다?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양가로 2번 보니까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시 취득자든 승계 취득자든 불문하지만 예외가 있었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이요. 머리 글자를 따서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차, 기, 항, 선.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4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에브리바디요. 시작. 차, 기, 항, 선은 자 승계 취득인 경우만 자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몇줄. 그래서 차기 항선은 원시 취득자는 납세 의무자가 되지 않고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몇줄이요. 그 다음에 02번 의제 납세 의무자입니다. 납세 의무자로 보는 경우인데요. 그 양가로 1번 같은 것은 어떤 거냐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볼게요.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이게 이제 기본서 나왔을 때 이걸 좀 더 같이 보면 좋은데 일단 한번 편하게 봅니다.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 그러면 그런 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여튼 세 번째 줄 일단 밑줄 그어놓고 결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줄 중간에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밑줄입니다.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냐?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예전에 2000년 중반에 2004년, 2005년, 2006년 그 무렵에 제가 그 서울 청량리 역광장 건너편에 그 미주상가라고 있어요. 그 미주상가라고 있는데 거기 그 당시에 6층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모릅니다. 제가 그 이후로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상가가 있었는데 그게 6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근데 6층에 학원이 있었어요. 그 학원이. 제가 여기 다닐 때 처음에 됐다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지하철 타고 다녔는데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요
지하철역에 내려요. 그러면 지금은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스크린도 에스컬레이터 막 이렇게 잘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거 없었어요.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 그래가지고 계단을 연락이 아침에 막 뛰어요. 그래서 지상에 올라오고 지상에서 다시 학원까지 뛰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1층에서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오래된 거면 6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여기 1층에서 6층까지 또 계단을 막 뜁니다. 또 아침에. 어떤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좀 천천히 올라가지만 어떤 때는 시간이 촉박할 때는 막 뛰어서 올라갑니다. 딱 도착하면요. 진짜로 하늘이 진짜 노래지고 별이 막 보여요. 그래서 바로 수업을 못 들어가요. 좀 숨을 고르고 그랬다가 이제 수업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학원 보세요. 원장님이 아이고 진짜 그냥 여기 너무 힘들다고 수강생들이 불만이 많다. 엘리베이터 없다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그냥 한번 편하게 들어보세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는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런 것들이 주체구조부 건물에 설치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럴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원장님이 여기 도저히 안 되겠다. 엘리베이터를 가설했습니다. 그러면 대개는 원래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하고 그다음에 건물주하고 이런 것들을 가설하는 가설한 자가 대개 일치에 불일치예요. 일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건물주하고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이 가설한 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요. 세금은 취득세는 누구한테 부과할 거냐 그런 얘기인데요. 이런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위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우리가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하냐면 얘기해서요. 이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해요. 건물주를. 가설한 자가 X고요. 옛날 시험에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위자가 가설한 경우에 가설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X고요. 주체구조부 취득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희한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런 거 가설을 했는데 왜 건물주한테 부과하냐. 그러면 이것부터 보세요. 만약에 가설이 됐어요. 그래서 취득세 대상이 돼요. 이런 거 승강기. 그럴 때 임차인이 장사 안 돼가지고요.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취득세 부과에 대해서 추징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차피 이 엘리베이터는 건물과 딱 붙어가지고 일체가 돼 있어요. 주체 구조부와 효용 가치를 누면서 일체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요. 이거 띄워가지고 임차인이 가져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체 건물에 딱 붙어 있는데 그럴 때 가설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그러면 이 사람 어디 가는지 과세가 당국에서 일일이 찾아가지고 부산으로 장사하는데 서울에서 떠나서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까지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세금 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구조부 건축물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위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누굴 납세의무자로 하냐?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설한 자 X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세금 추징의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여러분요 양가로 5번을 한번 볼게요. 다음엔 다 봐요. 이제 여기다 추가해가지고 다음 수란에 다 배울 건데 오늘은 양가로 5번만 또 보고 가겠습니다. 양가로 5번 상속인이 되는 경우요. 상속이요. 가로 안에 보니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의한 유증 및 포괄 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증이 뭔지 용어 설명을 잠깐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유증이 뭐냐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유증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유증이라는 것은 글자를 보세요.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예요.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를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막내 아들 5남이녀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한테만 싹 다 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줘라. 그러니까 증여자가 사망해야만 증여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이게 유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증은 그냥 상속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속이라는 것은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분 피상속인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개시가 되고 그러면서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유증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줘라. 그러니까 증여자가 사망해야만 증여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증은 그냥 상속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속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요 타임만 되면 있잖아요. 요 타임만 되면 제가 항상 다른 애들은 한 푼도 주지 말고 5남이녀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한테만 싹 다 줘라.
자, 내가 죽으면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5남인녀 7남매 중에서 막내 아들이 누구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말이 씨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유증 포함해서 계속 보겠습니다.